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준마TV입니다. 올해는 특히 고령층 분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여러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정책의 방향들도 조금 더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는 3월부터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중요한 소식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리려 합니다. 아마 잘 모르셨던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 내용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끝까지 봐주세요. 매년 초에는 다양한 정부 복지 정책이 발표됩니다. 기존처럼 동일한 지원을 이어가기도 하고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지원이 발표되기도 합니다. 본인 거주 지역에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 내용들을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 소개드릴 지원 제도는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해도 어디에 어떻게 물어보고 도움을 받아야 할지 잘 몰라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지원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일상생활 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생각보다 더 많은데요. 어르신들의 일상과 고민에 가장 가깝게 응답하는 생활 밀착형 복지 창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효도택시, 세탁, 동행 서비스 등 어르신들 일상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효도 콜센터인데요. 들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효도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돌봄, 주거, 일자리, 여가 문화, 건강, 세무, 법률 상담과 궁금하신 부분과 불편한 사항들을 포함한 어르신들의 일상에 전반적으로 필요한 모든 복지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화를 걸어 필요한 지원을 문의하고 답변을 받고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효도 콜센터는 현재 서울시 동작구에서 해당 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효도 콜센터 1899-2288번으로 문의하시면 다양한 지원 관련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특색 사업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해드리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실질적인 지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목욕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낮추기 위해 1인당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올해부터 신규 시 특색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곳은 경기도 동두천시인데요. 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관내 목욕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연 2만 원을 지역화폐인 카드 형태로 지급합니다. 해당 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잘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빠짐없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 시행되는 또 다른 새로운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긴급한 상황이 생길 때가 있는데요. 특히 어르신 등 취약계층 분들에게는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 확보가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분증인데요. 본인이 누구인지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 분들에게는 기본적인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정보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평소에 어떤 약물을 복용 중에 있는지, 병력 등 의료 정보인데요. 어르신들이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구호 조치를 돕기 위해서 의료 정보 등을 기재할 수 있는
안전신분증을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배부하는 지원을 시행합니다. 단 주민등록증과 같이 공적 신분 증명용으로는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제도를 시행하는 곳은 대전시 중구입니다. 해당 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 질환자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신분증을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서 보급합니다. 분기별로 500매씩 총 2,000매를 배부하며 자유롭게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소식입니다. 3월부터 절차가 완전히 강화된다는 내용인데요. 특히 어르신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매달 기초연금 지급받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통장으로 지원금이 입금되면 돈을 찾아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실 거예요. 이때 돈을 찾기 위해서 어르신들마다 이용하는 방법들이 조금은 다를 수는 있지만 은행 ATM 기기를 통해서 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분들도 계시고 통장을 직접 들고 은행 창구에 방문해서 입금된 지원금을 찾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3월부터 대폭 절차가 강화된 소식에 대해서 이제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주변을 잠깐 살펴봐도 예전보다 훨씬 줄어든 게 있는데요. 바로 은행 영업점입니다. 최근 어르신들도 모바일 금융 서비스 이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주된 금융 서비스 이용 방식은 지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ATM 등을 통한 대면 거래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줄어든 점포 수로 인해 대면 거래에 큰 불편함을 느끼셨던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3월부터 금융당국이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령층과 지역 금융소비자의 금융 불편 해소를 위해 그동안 은행 폐쇄 점포 절차를 대폭 강화합니다. 이로 인해 이제는 은행 마음대로 점포를 폐쇄하는 것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그동안은 반경 1km 이내에 다른 점포가 있다는 이유로 간소화된 절차로 은행 점포를 통폐합해 왔지만 앞으로는 대체 점포가 반경 10km 초과에 있거나 대면 의존도가 높은 점포의 경우는 폐쇄가 어려워집니다. 폐쇄 절차도 엄격해지고 폐쇄 이후에는 대면 금융 서비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분들의 경우는 은행 점포가 폐쇄되면 더 큰 불편함을 겪게 되는데요. 앞으로 광역시외 지역에서 은행 점포를 폐쇄하면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이러한 점들은 지역 재투자 평가에 적극 반영됩니다. 지역 재투자 평가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등에도 활용되기 때문에 은행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동안은 근거리 점포 통폐합은 사전 통지만 하면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사전 영향평가, 지역 의견 청취, 대체수단 마련, 3개월 전 고객 사전 통지 등 절차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은행 마음대로 통폐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은행의 대면 거래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고령층 분들의 경우 이 소식에 대해서 미리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6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고 하니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